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형법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형법을 공부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 배우셨죠. 또 형법 강론 배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알다시피 내가 아무리 있잖아요, 형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판례를 많이 암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즉 구술도 꿰매야 보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문제풀이에 적용 못 시키면 말짱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실전에는 뭐가 나옵니까? 시험 문제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잘 풀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봐봐요. 형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형법에 대한 판례도 이제 기본 판례도 우리가 일부 배웠습니다. 물론 판례가 턱없이 부정한 건 여러분들이 곧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이하고, 이 문제 푼 다음에 여기서 빨리 풀어야 돼요.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는 집중력을 가지고 하고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잖아요, 이 형법 내용 판례가 분리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또 문제 풀이의 집중력이 바로 순발력으로 연결돼요. 바로 튀어나와요. 답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답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풀이 책의 교재도 양이 보통 아니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풀이 교재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 문제, 아주 기본, 내가 기본 문제하고, 그리고 기출자, 우리가 기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또 심화 문제, 어려운 심화 문제, 이런 식으로 제가 웬만하면 배열하려고 했어요. 물론 항상 딱 맞아떨어진 거지만, 그래서 기본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이건 실제 나왔던 문제죠. 각종 시험에, 그래서 순경 시험이라든지 또는 검찰직 7급 9급, 법원직 9급, 변호사, 로스쿨이죠. 변호사 시험, 그리고 사법 시험, 또 경감부 또는 경찰 승진, 해경, 보면 각종 기출 문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화 문제, 좀 있잖아요. 심화 문제는 아직은 안 됐지만 이 정도 문제를 풀면 나중에 여러분들 실전에서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 문제 푸는 뭡니까? 스킬,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스킬을.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거죠. 기술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문제 푸는 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론 같은 경우는, 이론은 알다시피 이해하는 거. 이해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 묻고 있는가, 출제자가 뭘 묻고 있는가, 요거 알고, 판례는 여러분들 앞으로 부지런히 연습해야 됩니다. 키워드 가지고, 키워드 가지고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거,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 해가지고 이 키워드 나오면 이게 판례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항상 결론이 있습니다. 죄가 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안 된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자, 죄가 된다, 안 된다. 자, 위반이다, 위반이 아니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항상 판례는 뭐가 있습니까? 이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키워드. 이 키워드 나면 위반 아니다. 이 키워드 나면 적법이다. 이 키워드 나면 옳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어색하지만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도사가 돼야 돼요.
문제풀이 규제가 돼야 되는 규제가. 그래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내가 문제 뭐 한 시간 만에 한 시간에 한 문제 풀면 안 되겠죠. 순발력. 빨리 풀어야 돼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답이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돼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예, 기본 내용 다 잊어버렸습니다. 판례도 다 잊어버렸어요. 뭐 판례도 아주 제대로 공부 안 했지만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다 재생시키고 재생하면서 우리가 이론 이제 재생시키고 판례도 잊어버렸던 거 다시 또 암기시키고 그리고 빨리 푸는 연습 계속 트레이닝 해야겠죠. 여러분들 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머리말 한번 봐요. 머리말의 중간에 지트 부분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자, 손자 병법이 나와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죠? 적이 뭡니까? 시험이죠. 본인 여러분 자신이 수업이 자신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확실히 알아요. 시험. 이 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우리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현행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이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적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가 뭔가, 왜 자꾸 이 문제 틀릴 것인가? 왜 내가 판례가 부족하구나? 이론, 재형 법정주의가 부족하네. 사계절을 잘 모르고 있네. 사계절 기망행위들을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의 약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시험 문제를 잘 알고 시험을 알고 두 번째 내 자신의 약점을 잘 알면 시험에서 떨어질 수가 없겠죠.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지겹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칸 보면 수험생 여러분은 출제경을 알아야 되고 그에 맞춰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면 이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문제가 바로 한 번에 다 풀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철저하게 문제풀이의 스킬을 제가 강의하고 그러면서 이게 한 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쪽으로 내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두 번째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이 파트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머릿말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 본소의 특징이 나와 있죠. 특징 박스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징이 나와 있죠. 그래서 특징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형법은 그 박스 밑에 보면 형법은 암기와의 전쟁이면 이를 통하여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저희의 의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모든 시험에 합격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런 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부터 이제 우리가 쭉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풀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푸는 게 중요하겠죠. 미리 한번 풀어보는 거. 그래서 진도에 나가기 전에 미리 한번 빨리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 해설 답이 있는데 그거 보지 말고 그냥 빨리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풀어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잘 풀린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틀린 문제가 있어요. 틀린 문제는 표시. 그리고 반드시 또 나중에 확인해야 될 판에 또 별표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맞힌 문제는 볼 필요 없어요. 맞힌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틀린 문제는 별표 1개 표시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될 문제 이렇게 별표 2개. 알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별표 3개. 그래서 나중에는 쉬운 문제라든지 그런 거 해보고 이런 걸 중심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표시를 해요. 물론 내가 강조하겠지만 그래서 틀린 문제 별표 1개.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야 될 문제 반드시 시험 앞두고 봐야 될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크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문제집 몇 쪽? 파트 1 서론 있죠. 서론 보면 형법의 기본 개념, 재형 법정주의, 형법의 적용 범위, 형법 이런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 중에서 형법의 기본 개념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재형 법정주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별표 3개 항상 나옵니다. 어렵게 나옵니다. 최신 판례 나옵니다. 박스로 나옵니다. 개수 묻는 거 나옵니다.
알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세 개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있잖아요. 형법의 적용 범위죠. 거기에다가 별표 2개. 그래서 이 서론에서는 보통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 제형 법정주의 판례. 그다음에 자 적용 범위 법조문과 판례 결합 문제 나오죠. 그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6쪽 볼까요? 6쪽. 자 6쪽 봅시다. 6쪽에 뭐가 있습니까? 형법의 기본 개념 있죠. 형법의 기본 개념. 형법의 기본 개념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법의 기본 개념에서는 형법의 뜻이 뭔가? 뜻. 형법의 의. 두 번째, 형법의 기능.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사회 보호적 기능. 또 형법의 성격. 규범적 성격. 특히 가설적 규범, 가언적 규범. 재판 규범. 행위 규범으로서 금지 규범과 명령 규범이죠. 평가 규범, 의사결정 규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자,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은 거의 이제 문제가 안 나오는데 거기서 2번 문제 한번 봐. 2번 문제. 우리 교재의 특징은 해설이 자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체크하면서 풀어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다 풀어야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질문방에 질문을 남기시면 될 겁니다. 자, 2번 봐요. 다음 중 비범죄와 이론과 직접 관계 없는 사항은 비범죄론. 자, 형법은 비범죄와 즉 아주 나쁜 것만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만 형법에 규정하고 예를 들면 좀 약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친상간, 동성애, 간통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형법에서 빼버리고 그 시대의 윤리 도덕에 맡기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비범죄론. 다른 말로 하면 형법의 탈윤리화라고 하죠. 형법의 탈윤리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경미한 범죄 뭡니까? 경미한 약물 도박이죠. 또 성풍속, 간통 같은 거. 피해자 없는 범죄 뭡니까? 동성애 같은 거, 근친상 같은 거. 이것은 웬만하면 그 시대의 윤리 도덕에 맡기고 나머지는 형법에서 빼자. 이런 걸 뭡니까? 비윤리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폭력을 수반하자는 재산 뭡니까? 폭력을 수반한 게 뭡니까? 폭력을 수반한 게 강도, 공갈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폭력을 수반하는 거, 예를 들면 사기라든지 횡령 배임 같은 거죠. 사기, 횡령, 배임을 비범죄라고 하면 말 돼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뭡니까? 4번이겠죠. 4번. 그래서 비범죄론과 관계없는 것은 우리 4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봤습니다. 4번 봅시다. 형법의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 외의 다른 수단에서 불가한 경우 최우수한 형법의 최우수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법의 기능 중에서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사회 보호적 기능인데, 자 자유민주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보장적 기능이지요. 보장적 기능, 특히 인권 보장과 관계된 거지요. 그런데 보호적 기능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비범죄론, 방금 봤죠? 비범죄론, 형법의 탈윤리화, 그리고 형법의 보충성. 형법은 항상 마지막으로 최우선으로서, 그러니까 윤리, 도덕, 종교로 해결 안 되죠. 마지막으로 형법의 보충성, 최우선성, 마지막으로 도덕, 종교, 관습으로 교화가 안 된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최우선으로 너 들어가야겠다. 절도했으니까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한 거 우리 뭐라 합니까? 형법의 보충성 원칙입니다. 됐죠? 보충성. 무조건 최우선 나오면 보충성입니다. 4번 문제 봐요. 현대 형법에 현대 형법학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환경 오염이 심하대죠. 오염에 관한 거, 환경 보존법 같은 거. 그리고 성문화가 뭡니까? 그러니까 간통죄 같은 거 있잖아요. 폐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간통죄가 범죄가 됐지만 지금은 또 혼인비자 간음죄도 지금 폐지됐죠. 그래서 혼빈간 간통죄, 성에 관한 문화가 변화되니까 그렇죠. 특히 트랜스젠더 강간, 이 트랜스젠더도 이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있죠. 경제범죄 전문화되는 거 맞죠? 증권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정치적 이데올로기. 지금은 이데올로기 약화됐죠. 옛날에 구소련의 몰락으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공산주의는 몰락했죠. 몰락했기 때문에 이런 이데올로기는 대립이 갖다가 심화되지 않지요. 약화됐죠. 답이 그래서 4번이겠죠. 참고를 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해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형법에 대한 전반적인 배직을 키우는 거니까. 자, 드디어 이제 나왔네요. 자, 교과서 문제 8쪽이죠. 제형 법정주의. 자, 거기에다가 챕터 앞에다 옆에다 별표 3개 항상 나오고 어렵게 나옵니다.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가. 그러면 자, 지금 다음 중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 허용되기 어려운 해석은 뭡니까? 유추해석. 우리 형법은 유추해석 금지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항상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지 글자와 다르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능한 문헌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란 말이에요. 유추해석.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하고 위반되는 판례. 위반되는 것은 뭡니까? 위법이죠. 위법이란 말이에요. 위법이란 건 뭐야? 제형 법정주의 위반이란 거죠. 이거 위반되지 않는 거 적법이죠. 적법. 이거 허용되는 거죠. 이건 이제 위법이고 이것은 허용된다. 적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대한 판례 공부하는 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유추해석에 대한 문제, 유추해석에 대한 문제. 자, 그러면 그 1번 문제 봐요. 노래방 업자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영상기기, 녹화, 녹음된 저작물을 제시하여 주는 거. 우리 옛날에 그랬죠. 노래방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래방 업주가 우리가 한 노래를 녹음 테이프에 지금은 그런 거 없어지만 테이프에 해가지고 그걸 갖다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잖아 뭐가 들어갑니까? 그 원래 그 반주라든지 있잖아 가사 같은 게 다 우리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저작권 일종의 저작물을 재생한 거잖아요. 이건 있잖아요 지적 재산권자 그 노래를 갖다가 만든 작곡가라든지 또는 그 반주 연주한 사람들의 허락을 범위를 넘어선 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벌하는 거 이것은 1번은 유추해석 위반 아닙니다. 따라서 유추해석 위반 아니다. 시작. 유추해석 위반 아니다. 적법이란 말이에요. 적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노래방 기기 사건 유추해석 위반 아니다. 위반 아닙니다. 아니다. 적법이라는 뜻이죠. 다음에 2번 봐요. 5.18 광주민주화 특별법에 해당한 죄는 공소시효의 완성된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시효 기간을 기산해야 된다. 원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어요. 공소시효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공소시효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데 이 범죄 공소시효가 예를 들면 5년이에요. 5년이 아직 안 지났단 말이에요. 5년이 안 지났는데 만약 이걸 7년 늘었단 말이에요. 7년으로. 진행 중에 지금 아직 공소시효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7년으로 연장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관없어요. 이건 괜찮단 말이에요. 이건 제형법정 위반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어요.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장시키면 되겠었는데 안 되겠죠. 진행 중일 때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만 완성된 후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완성된 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했어요. 내란. 군인이 육군 소장들이 별 2개짜리가 별 4개를 제압하고 대통령을 겁박해가지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평상시는 있잖아요. 뭡니까? 경찰이 치안유지하지만 계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모든 걸 다 같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해가지고 이미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5년이 완성됐다 합시다. 완성됐어요. 완성됐으면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너무 재질이 나빠. 왜? 헌정 질서 파괴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주 5.18 민주화 특별을 만들어가지고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서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옛날에 이 행위를 갖다가 소급해서 처벌하는 거.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제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18 광주 민주화 특별법 자 나오죠. 그럼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제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위반 아닙니다. 위반 아니다. 그래서 적법이란 말이에요. 적법. 3번 봐요.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만화. 이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만화. 말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도와 간행물은 그 넓이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규제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동의 덕성을 심히 우려할 우려가 있는 만화. 이것은 그 규제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올바른 해석이란 말이에요. 1번 노래방 기기 사건, 2번 5.18 광주민주화 특별법 사건, 3번 자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만화. 이것은 우리가 이거 올바른 해석인데 그 있잖아 밑에 4번이잖아요. 4번 자 따라서 할까요? 군용물 분실 사건. 그래서 군용물 분실죄 있잖아요. 우리 형법에 군용법에 군용물 분실이라는 것은 실수로 과실로 군대에 총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총을 과실로 실수로 이것만 군용물 분실이에요. 이것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군대 초소에 근무 쓰고 있는데 사기당해서 잃어버렸다. 사기당해서 잃어버린 것은 이건 실수로 잃어버린 뭐가 군용물 사기당한 거 틀리잖아. 사기당한 걸 갖다가 군용물 분실로 처벌한 것은 가능한 글자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이란 말이에요. 원래 의미 군용물 분실은 실수로 내가 총을 가져가다 실수로 잃어버렸어. 이럴 때가 되는데 사기당해서 잃어버린 것까지 군용물 분실로 처벌한 것은 글자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이란 말이에요. 뭐 위반이다? 유추해서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정리할까요? 노래방 기기 사건 위반 아니다. 5.18 광주 민주화특별법 위반 아니다. 그리고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만화 규제하는 거 위반 아니다. 그러나 군용물 분실 사건 이거 유추해서 금지 원칙의 위반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넘겨봅시다. 4번 문제 봐요. 4번 문제. 자, 제형법정주에 대한 판례의 취지에 따른 내용으로 타당치 않는 것은 자,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자 1번 미리 법률로서 규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에 있어서 위법이 허용된다. 원래 있잖아요. 모든 범죄와 형벌은 어떻게 됩니까? 법률로 규정해야겠죠. 법률로. 그렇죠? 법률로. 근데 법률에서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서 큰 틀 정하고 세세한 내용은 하위법에 명령에 위임한단 말이야. 하위법에 명령에. 그래서 위임할 때 우리가 법률에서 큰 틀 정하고 세세한 내용은 명령에 위임하죠. 위임한다 하더라도
왕창이면 안 되죠. 포괄적 위미법 금지 원칙입니다. 포괄적 위미법 금지 원칙 인정하죠? 그렇지만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사가 임할 수 있지만 왕창이면 안 되죠. 아무튼 1번은 맞는 내용이죠. 2번 봐요.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를 구할 때는 벌금을 쳐야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약국의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뭡니까? 약국에서 관리할 때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법에 규정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하지 않고 어디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위법인 보건복지부령 명령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뭡니까? 재형법정주의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약국에 관하니까 약사법이 있는데 약사법 여기 법률에 약사법이 있어요. 약사법의 기본 틀 정하고 세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할 수 있어요. 하위법에. 그런데 위임하더라도 왕창 위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사법에 그 필요한 사항 있잖아요. 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벌칙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규정해야 돼요? 약사법 자체에 규정해야 되지 여기에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찬가지로 포괄적 위임법 금지 원칙 또 필요한 사항이란 말 애매하지 않습니까? 명확성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봐요. 개정된 신법이 피조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소위 시혜적인 은혜적인 은혜 시혜 혜택을 주는 소고입법을 할 의무가 없는다. 국회에서 법을 정한 것은 재량입니다. 구속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해설 봐요. 해설 출제났죠? 꼭 반드시 국회는 은혜를 주는 그런 입법을 꼭 만들어줄 의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 재량의 문제로서 판단은 국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반드시 국회가 거기에 구속당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정답이네. 자, 4번 봐요. 형벌법규에 규정된 불부가 책임이어서 형벌과 보완처분에 대한 불리한 유추 해석은 원칙으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유리한 유추 해석도 봐봐요. 유추 해석도 불리한 유추 해석 금지하지. 유리한 것은 가능하죠. 유리한 거. 예를 들면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같은 것은 유리하잖아요. 무죄가 된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확대해서 적용해야 돼요. 확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제한했다. 이거 뭐 위반입니까? 이것은 불리하게 바뀌잖아요. 이건 넓게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불리하게 한 것은 뭐 위반이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에 5번 봐요. 5번. 구리동화물. 따라서 구리동화물이 키워드입니다. 이 말 나오면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이 화물이라는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화물. 그렇지만 판례가 그래 화물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재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그래서 구리동화물 나오면 위반 아닙니다. 정리할까요? 자, 1번. 자, 중요하죠. 많이 나왔던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약국 관리 필요한 사항. 재형법정주의 위반. 다음에 구리동 화물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그리고 자, 입법자한테 소고 입법을 할 의무 없다. 이 다음 들립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5번 문제 봐요. 5번 문제. 자, 다음 중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가 아닌 것도 아니란 거.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있잖아요. 틀린 거 또는 아닌 거 이거 여기다 줄치는 연습해요. 표시를. 왜?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항상 한 문제씩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습관들이에요. 아닌 거 틀린 거 항상 줄쳐놓고 강조. 자, 그러면 우리가 자 5번 봐요. 형법에 대한 구성요건, 형법의 범죄를 규정하고
새마을금고에 정관 임한 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범죄는 웬만하면 법률에 규정해야 되는데 법률에 범죄 예를 들면 뭐 어떤 벌칙 있는 범죄는 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에서 여기에다 정해야 돼. 여기에다. 그런데 여기에다 어디에 그 정관이 뭡니까? 회사의 약속 규약이란 말. 회칙. 이 정관에 정하는 거. 아니 그런 벌칙을 여기 정관에 규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거 뭐 위반입니까? 포괄적 의미법 금지 원칙의 법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옆에 자 정관 사건 정관 나오면 위반입니다. 다음에 2번 봐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항상 범죄하고 형벌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근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반입니다. 맞고. 3번 봐요. 판례의 변경 나왔죠. 판례 변경. 재형법정주에 위반하지 않는다. 자, 주목. 이거 볼까요? 자, 봐봐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게 구법이고 이게 신법이란 말이에요. 신법. 이게 구법이고 신법이면 자, 신법을 과거에 적용하는 걸 우리 뭡니까? 소급이요. 소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소급표 금지입니다. 자, 따라갈까요?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피자한테 유리할 때는 소급표 가능하단 말이에요. 불리할 때만 금지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자, 소급표 금지. 자, 따라갈까요? 범죄와 형벌, 범죄와 형벌. 범죄와 형벌은 불리할 때는 소급표 금지. 유리할 때는 소급표 인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간통할 때는 범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간통이 폐지됐네. 어떻게 됐습니까? 유죄받겠죠. 유죄받겠으니까 소급표 인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절도할 때는 징역 3년이었는데 나중에 4년으로 불려받겠네. 이럴 때는 소급표 금지요. 그래서 자, 범죄와 형벌은 불리할 때는 소급표 금지, 유리할 때는 소급표 인정입니다. 그러나 기타죠. 자, 따라서 할까요? 판례의 변경이에요. 판례 변경. 또 형소법 규정. 보완처분 나오죠. 얘들 유리하든 불리하든 다 뭐다? 소급표 인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범죄할 때 유리한 판례인데 나 불리해받겠네. 인정. 내가 강간할 때 친고죄인데 비친고죄 받겠다. 친고죄. 내가 강간할 때 공소시효 5년 했는데 7년 받겠네. 공소시효. 이것들 또 내가 강간할 때는 저자발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저자발제가 추가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들은 불리하든 유리하든 전부 다 소급표 인정입니다. 외웁시다. 판례 변경, 형사법 규정, 보완처분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전부 다 소급표 인정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자 3번이 틀렸죠? 행위 당시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 나중에 판례의 변경에 처벌해. 이거 위반하지 않습니다. 왜? 소급표 인정하니까. 자, 4번 봐요. 간판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에서 간판의 규격과 세부사항 그렇죠. 기본툴 법률 정하고 세세한 내용 하위법 임하지 않습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포괄적 이위법 금지 원칙이 아닙니다. 허용된다는 거죠. 허용됩니다. 그래서 자 3번이 틀렸죠? 판례 변경 불리하든 유리하든 소급표 인정. 재형법정주에 위반하지 않는다. 위반하지 틀렸죠? 6번 볼까요? 6번에 보면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옛날에 이제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문제지만 일단은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옛날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옛날 법을 적용한 거 이거 재형법정주의 위반 아닙니다. 원래 우리 알다시피
이런 경우지요. 내가 범죄할 때는 행위시는 징역 3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 시에 2년 다운됐어요. 유리하게 받겠네. 원래 형이 이렇게 유리하게 받으면 유리한 법을 소급한단 말이에요. 소급표. 인정하죠? 요거 적용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구법은 3년이었는데 신법은 2년 됐다. 이럴 때는 경안신법 소급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법의 법조문의 제일 끝에 부칙에 따라서 할까요? 부칙, 경과규정 사건입니다. 이 부칙에, 이 신법 부칙의 제일 법조문제 끝에 옛날의 위반 행위는 그대로 옛날과 적용해라, 3년 적용해라, 이런 규정을 여기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형법정주의 위반 아닙니다. 알겠죠? 부칙, 경과규정 사건, 재형법정주의 위반 아닙니다. 아주 시험이 많이 났어요. 한 20번 이상 났어요. 외워야 돼요. 부칙, 경과규정 나면 위반 아닙니다. 2번, 술집에 있잖아요. 자, 청소년들 술 팔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동행한 청소년 아닌데도 술 팔면 하는 거, 이것은 청소년 술판매법, 청소년 술판매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2번은 잠깐 논란됩니다. 2번 틀렸네 보니까 지금 2번도. 그런데 아까 4번 아까 봤죠? 약국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아까 봤죠? 이거 위반이라고 아까 봤죠? 3번 봤죠? 3번은 약국 관리 사건, 약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어디 나왔습니까? 어디 지문 나왔습니까? 우리 전 페이지 4번에 2번 지문이죠. 위반된다고 그랬죠? 위반된다. 맞습니다. 위반된다.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사건이잖아. 운전면허 취소 처벌받은 후 자동차 운전을 한 경우. 근데 면허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또 취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운전행위가 무면허 운전행위면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봐봐요. 내가 운전면허가 취소됐어요.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됐음에도 내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때 무면허 됐단 말이에요.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운전해서 무면허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있잖아요. 이 면허 이 취소 처분이 다시 소송을 가죠. 행정소송으로 다시 또 취소됐단 말이에요. 또 취소됐어요. 그럼 이게 취소돼 버리면 이제 적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을 면허가 취소됐는데 나중에 이 면허 취소 처분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또 취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걸 우리가 무면허 운전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뭐라고 했어? 무면허 운전이면은 배달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 4번 지문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장래에 대해서는 효력을 일으키겠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뭡니까? 무면허 운전이 됩니까? 무면허 운전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2번도 문제가 있고 4번도 문제가 있는데 4번이 더 훨씬 더 우리가 더 정답이 더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 해설 부분 자세히 되어 있어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7번 봐요. 7번. 자, 다음 중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한 기술로서 잘못된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한 기술로서 잘못된 거. 자, 거기 보면 그 아까 말했지만 1번, 3번, 4번 자 판례 변경. 판례 변경은 소급표 인정한다고 그랬죠.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런데 2번 봐요. 판례의 변경의 경우 소급표 인정서에 따르면 A 없이 행위자는 행위 당시의 판례를 신뢰하시더라도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에 의해서 처벌된다고 한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예외 없이란 말 내보죠. 예외 없이. 우리 형법의 모든 이론은 있잖아요. 모든 학설은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수학처럼 예외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외 없이 때문에 틀린 거예요. 원래는 원절은 소급표정에 다 처벌한단 말이에요. 처벌하지만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번의 해설 봐봐요.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 판례를 신뢰하게 되는 금지의 착오로서 책임 조각으로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애외 없이란 말 때문에 모두 주장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학설이 소급 변정설도 다 원래는 당연히 뭡니까? 처벌하는 게 더 원칙이지만 애외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7번, 2번은 학설이라면 학설이기 때문에 그 애외 없이 때문에 틀린 겁니다. 나머지 것은 이제 우리 봤죠? 자, 판례의 변경. 판례의 변경은 불리하든 유리하든 판례는 전부 다 소급 변경이란 말이에요. 학설은 틀려요. 학설은 틀려요. 학설은 애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8번 문제 봐요. 8번 문제. 자, 제형 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적시지 못한 것은 1번 봐요.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이거 어떻습니까? 유리한 거잖아요. 유리한 거. 이것도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유리한 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유리한 것은 확대해서요. 확대. 아까 봤지만 지웠는데 확대해서 적용해야 되지. 제한, 축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뭐 위반입니까? 유추해서 금정칙 위반입니다. 그 제한에 넣어줘. 제한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는 확대입니다. 제한하면 틀립니다. 2번 봐요. 부칙,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서 형이 고백에 가할 때 경항구정 허용할 수 있다고 했죠. 부칙, 자 여기 나와 있지. 이거 부칙, 경과기소 사건. 원래 구법은 3년이었는데 시법 2년이면 원래 2년 적용해야 되지만 시법에서 옛날에 위반한 건 옛날 법 그대로 적용해라. 이거 허용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부칙, 경과규정 사건입니다. 어렵죠? 한 번에 잘 안 풀립니다. 자, 3번. 8번에 3번. 보호관찰 소급 변정하죠? 보호관찰 소급 변정합니다. 보안처분. 자, 4번. 판례 변경 소급 변정이죠? 처벌합니다. 다음에 밑에 9번 봐요. 제형 법정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자, 거기서 1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흥분환각 좋다. 흥분환각 마취제고 두 번째 줄. 1번 두 번째 줄. 흥분환각 마취제고 애매하지만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닙니다. 위반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2번 봐요. 2번. 그 일반인의 전례적인 식생활. 애매하지만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닙니다. 그러나 3번 아까 봤죠? 선량한 풍속남은 위반. 4번 풍기불란 위반 아닙니다. 4번 틀렸네. 4번 위반 아닙니다. 정리할까요? 항상 내 말했죠. 명확하다. 어떤 범죄 형벌은 명확해야 돼요. 애매모호한 말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다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건 판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례대로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흥분, 환각, 마취작용은 위반 아닙니다. 자, 전례적인 식생활 위반 아닙니다. 그런데 선량한 풍속 이건 위반입니다. 4번 풍기불란 위반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10번. 자, 헌법재판소에서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시법에 대해서 현재의 사회 불안잖아요. 현재의 사회 불안. 이 말은 뭐에 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사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코골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염려가 있죠. 그래서 뭐 관계있습니까? 3번이죠. 3번 관계있죠. 다음에 11번 문제 봐요. 11번 보면 자, 제형 법정주의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거 나와 있죠. 아닌 거. 자, 이거 1번 봐봐요. 야간에 협박하면 얼마입니까? 5년 이상의 징역이란 말이에요. 야간 협박. 자, 야간에 흉기 가지고 협박했어요. 야간 협박을 했는데 자, 야간 협박이 야간에 칼 가지고 협박했어요. 칼로 찔러버린다, 죽여버린다, 협박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5년인데 만약에 내가 주간에 상해를 칼로 찔렀어요. 상해. 이거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야간에 칼로 이어버리는 것은 5년이고 주간에 칼로 찌른 것은 3년인데 아니 이게 더 나쁘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나쁜데 형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위반입니까? 적정성 원칙 위반입니다.
과잉 행사 금지 원칙 위반이에요. 왜? 아니 당연히 이게 더 형이 더 중요하다. 이게 3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합시다. 야간 협박 사건 그 비례성 원칙이라고 했죠. 적정성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번 전기통신 감청 나오죠. 전기통신 감청이라는 말 좀 애매하지만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자 추징금은 나빠진다는데 출금지하는 거 이거 마찬가지로 과잉행사 금지 원칙에 위반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상고기각 하는 거 이거 마찬가지로 재판권 침해 아닙니다. 다 위반 아니에요. 1번만 위반입니다. 1번. 그래서 1번 자 할까요? 야간 협박 사건 위반. 2번 감청 위반 아니다. 그리고 자 추징금 납부하지 않는 자 출금지 조처하는 거 위반 아니다. 다음에 상고 이유서 제출하지 않는 거 상고기각 하는 거 이거 마찬가지로 위반 아닙니다. 위반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제형 법정주의가 워낙 중요하고 판례가 어렵습니다. 판례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다 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11번까지 하고 다음 강좌에서 계속해서 제형 법정주의 2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